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다 했는데 나라에서 갑자기 당신 배우자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인데 아주 사소한 예능 실수 하나 때문에 비자가 턱 거부된다면요? 오늘 이런 복잡하고 답답한 문제 뒤에 숨어있는 법의 논리를요, 실제 있었던 판결들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답답한 외침, 바로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인 여성 첸 씨와 사랑에 빠져서 혼인신고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결혼이민 비자를 딱 신청했는데 돌아온 건 정말 냉정한 거절 통보였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 소득이 부양 기준에 못 미친다.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민수 씨는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면 당장 월급은 좀 적을지 몰라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내를 부양할 능력이 충분한데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장에 꼭 필요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거절당한 거죠. 이유가 황당해요. 예전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김 사장님 입장에선 이미 벌금으로 다 끝난 일이고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과거의 일 때문에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을 못 데려온다니 정말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던 거죠. 자, 민수 씨나 김 사장님처럼 이렇게 억울한 상황, 과연 국가의 결정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요,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개의 아주 큰 법적인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애초에 외국인이 저 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자격, 그 권리가 있느냐는 거죠. 법이 과연 이걸 보장해 줄까요? 여기서 원고적격이라는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냥 소송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법원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문제로 소송할 자격이 되나? 이건 먼저 따져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인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든 통과했다고 쳐요. 그래도 두 번째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결정이 과연 합리적이었냐는 거죠. 법원은 민수 씨의 진짜 경제적 능력이나 김 사장님의 그 옛날 실수가 비자를 거부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그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심판대에 올리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쭉 살펴보면요, 언뜻 보기에는 막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사건은 이기고 또 어떤 사건은 지고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는지 그 속에 숨은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세 가지 핵심 판결인데요. 2018년 대법원을 보면 외국인이 직접 비자 내주세요 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당신은 소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소득 때문에 아내 비자가 거부된 한국인 남편이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 손을 들어줬고요. 2006년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직원 비자 때문에 한국인 사장님이 소송을 냈는데 역시 사장님 편을 들어줬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된다고 하고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 대체 뭘까요? 자, 이 헷갈리는 판결들 속에 숨어있는 아주 일관된 원칙을요, 정말 간단한 비유 하나로 풀어드릴게요. 바로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이 열쇠 하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커다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관리하면서 누가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집주인이 바로 국가, 즉 정도인 거죠. 자, 이제 이 집주인이 손님을 맞는 상황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집 밖에 있는 손님, 그러니까 외국인은 집주인한테 나 좀 들여보내줘 라고 강요할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어떤 손님을 들일지는 오로지 집주인의 고유한 권한, 즉 국가의 주권 문제니까요. 이게 바로 대법원이 외국인 혼자서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가족, 그러니까 한국인 배우자나 고용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내 아내를, 내 직원을 우리 집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사업을 할 자유, 이런 건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소송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차이가 결과를 뒤바꾼 겁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님을 거절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수 씨와 김 사장님 사건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법원은 민수 씨의 통장 잔고 같은 실제 부양 능력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류상 소득만으로 기계처럼 판단한 것, 그리고 김 사장님의 이미 처벌까지 다 끝난 사소한 위반을 가지고 초청을 막아버린 것, 이게 바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집주인 양반 그 결정은 좀 심했어 라고 제동을 건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4가지 단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소송의 주인공, 즉 원고를 잘 정해야 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외국민 당사자보다는 한국인 배우자나 고용주가 나서는 게 법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둘째, 거부된 이유를 뒤집을 수 있는 반박 증거를 아주 철저하게 모아야 합니다. 소득이 문제였다면 통장 잔고나 가족 지원 확인서 같은 실제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요. 과거의 잘못이 문제라면 그게 얼마나 사소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은 생명이에요.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소송만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서류가 부족했다거나 하는 간단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재신청하는 게 훨씬 빠르고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자 거부라는 차가운 현실과 그에 맞서는 법의 논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가의 주권이라는 집주인의 권리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개인의 권리,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려는 법원의 고민이 좀 느껴지시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법의 문턱은 과연 모두에게 똑같은 높이로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